안녕하세요. 돈세는 구멍나가 돈버는TV 이서희망TV 이서희입니다. 오늘은 만약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주식계좌에 있는 내 돈과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확산이 되면서요, 요즘 방송이나 신문의 보도를 보면 꼭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현재 긴박한 상황입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보시면요, 현금 확보 비상증권사 IMF 이후 처음, 이런 기사도 있고요. 한은 무제한 돈풀기 첫날 증권사 5조 싹쓸이에 화들짝, 이런 헤드라인 기사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들이요, 유동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권회사들이 돈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ELS나 DLS 같은 파생상품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글로벌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가입한 상품의 증거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족한 증거금을 채워넣으라는 마진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권사가 유동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PF에 기반한 자산 유동화 기여보험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차환이 안 되고 이 기여보험들을 오롯이 증권회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마찬가지로 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권회사하고 은행하고 잠시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은행은 전통적인 수익 기반이 예대 마진입니다. 즉 예금을 받아서 한 10배 정도의 대출을 해줘서 그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고요. 물론 요즘은 보험이나 펀드, ES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게 예대 마진보다 더 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출금이 상환이 잘 안 되면요, 연체율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부실하게 됩니다. 반면에 증권사는 대출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대출의 연체율이나 부실률 때문에 증권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증권회사가 자금 부족 사태를 겪는 큰 이유는 대출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파생상품 해지에 따른 마진콜 요청하고요, 부동산 PF, 자산유동화, 기여보험의 차환 발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증권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주식계좌에 있는 돈과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가입한 금융상품들이나 투자상품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판매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상품들이 저희가 증권회사에서 많이 이용하는 상품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식계좌에 있는 돈과 주식에 대해서 질문이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매수한 주식은요, 증권예탁원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계좌에 1000만원을 넣어놨는데 900만원을 주식을 매수하고 1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이 100만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예수금들은요,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주식이나 예수금이나 증권회사 파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이나 펀드나 IRP나 이런 부분들도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요,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가장 신경 써야 될 상품은 ELS나 DLS 같은 파생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는 상품이고요, 만약에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일단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무를 상환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돈이 나오면 ELS나 DLS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돈이 돌아가겠지만 갚을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상품 중에 증권회사 파산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 상품은 ELS나 DLS 같은 파생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한 상품들이 대부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를요, 펀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요,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가입하는데요, 이때 은행이나 증권사는 펀드를 판매를 하고 사무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증권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다른 증권사로 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펀드에는 많은 분들이 돈을 넣을 텐데요. 이 돈은 어디가 있냐면 이 펀드가 지정한 은행에 고이고이 모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사인 증권사나 은행에서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아니면 채권을 사고 팔면서 펀드의 운용을 맡은 자산운용회사입니다. 그 자산운용회사의 실력에 따라서요, 우리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자산운용회사가 파산을 하면요, 대부분 다른 자산운용회사로 이전이 됩니다. ISA나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그런 상품들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펀드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뭔가를 사려고 대기해 놓은 자금을 예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금은 통틀어서 증권회사당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증권회사에서 매수한 펀드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상품들은 증권회사 파산과 전혀 무관한 상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권회사가 파산했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상품은 ELS나 DLS 같은 파생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많이들 불안해 하시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새마을금고 부실 관련한 방송도 그렇고요, 예금 가입자나 금융회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불안해 하십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같은 실질적인 상황이 터지지 않는 한 그런 위험은 발생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금자 보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가입한 투자상품이나 금융상품들이 혹시나 금융회사가 파산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중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한도에서 이용하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ELS나 DLS 같은 투자상품 말고는요, 대부분의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상품들은 금융회사의 파산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입니다. 단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면 좀 불편해질 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금융회사가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요, 좀 위험해지고 보도가 좀 많이 나오면 그때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